three, four. 단 하나의 정통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매일 큐. 이 소리는 아침마다 변기를 붙잡고 사투를 벌이던 32세 김모 씨가 매일 큐를 먹고 해방감에 웃음 짓는 소리입니다. 힘주지 말고 먹어라 매일 큐.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포털 최광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광욱입니다. 어디다 대고 인사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좋은 날에. 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예. 옷 왜 그렇게 입고 왔냐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신경 쓰고 왔어요. 네. 네. 자, 오늘 처음 나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FTA 전문가. 한신대죠? 예. 한신대 이혜영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든 자료에 정부 정책이나 FTA 문제 하게 되면 꼭 교수님 워딩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저도 뭐 한 10수년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요. 예. 과거에 한미 BIT라고 있었죠. 저기 DJ 정부 때. 예. 그것 때문에 스크린 같은 문제가 이제 발생했는데 예. 그때부터 따지면 한 20년째 뭐 저는 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모처럼 세월호 가족들 소식 전합니다. 매년 한 번씩 하는 세월호 엄마들, 아빠들의 바자회. 엄마랑 함께 하장 21일 토요일 12시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실 분들은 또 뭐 저와 함께 막 물건 사재기할 분들은 21일 오셔도 되고요. 가까이 계신 분들 또 모처럼 세월호 가족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 10월 21일 토요일, 10월 22일 일요일 11시부터 5시까지 안산 하랑원 유치원 엄마랑 함께 하장. 이번 주네. 이번 주요. 이번 주. 요즘 다스가 뜨잖아요. 다스. 예. 이명박 다스. 네. 그 이번 주를 도구로는 다스 위크라 그래요. 맞습니까? 다시스트 다스. 다스. 디스가 다스예요? 독일어로? 다스가 디복해죠. 뭐지? 너무 달랐어요. 조금 비슷하면 인정하려고 했는데. 일단 너무 달랐어. 교수님도 독일에서 공부했다는데 너무 변화간 얘기하니까 너무 느끼네. 동공지지? 이게 뭐야 이러면서. 자, FTA 문제는 막 이제 전선용 혼란이 왔어요. 네. 이게 지금 막 아주 지형이 엉클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된 시점서부터 지금까지 좀 평가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 애들이 요구하고 들어오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2012년에 발효가 됐으니까 이제 5년이죠. 예. 어느 정도 중간 평가는 할 시점이 되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뭐 10년 뒤에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그 사이에 우리 이제 대미 수출이 분명히 늘어났고, 그 다음에 대미 서비스 무역 적자도 늘어났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도 늘어났고, 그렇지만 미국의 대한 투자는 안 늘어났고. 딱 그 가닥이 나오네. 그런데 우리의 대미 수출이 왜 늘어났냐를 네. 품목별로 따지면은 90%가 자동차. 현대차만 혜택을 받다고. 그런데 이제 그 자동차는 유감스럽게도 관세 철폐가 안 된, 즉 FTA하고 무관한 품목이었죠.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요? 지금도 관세 철폐는 안 돼 있어요, 양국이다? 자동차 관세 2.5%는 5년 차인 2016년에 없어졌죠. FTA 때는 잘 됐다고 하는데 보니까 90%가 자동차인데 그 90%의 자동차는 관세 철폐가 안 된 상태에서 수출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좀 더 큰 틀에서는 교수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FTA를 추진했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많은 반대가 있었고, 그렇죠. 교수님 같으신 분들이 이론적으로 충분히 이걸 예측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그때 FTA 추진이 잘못이었다라는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지가 먼저 FTA 우리가 손해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럼 반대로는 미국이 손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익이었던 거 아니야? 이게 완전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 일반 시민들의 시선도 헷갈려 버리고 전문가들도 헷갈려 버리고 지금 협상도 헷갈려 버리고 지금 이게
이 스탠스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두가 지금 헷갈려하는 그리고 거죠. 그 FTA를 지지하던 그 소위 수구 꼴통들은 예. 파란이래요. 광우병 때도 그러고 FTA도 그러고 맨날 반대만 하고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냐. 미국이 안 하자고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엄청 또 기세가 등등해요. 가장 결정적으로 특히 올해 초 같은 경우에 예. 트럼프가 한미 FTA 없애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고 야 정말 잘된 모양이다. 예. 오. 그렇게 해서 이 담론이 확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렇다니까요.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사태가 뭐였지?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따져서 분석을 해봐야죠. 분석적으로 접근해서 어느 게 맞는지를 따지는 거 외에 현재로서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렇기 하나씩 때문에 이제 따져보시죠. 가장 예.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거 수출이 늘어났는데 늘어났는데 그런데 그것의 90%가 자동차 단일 품목입니다. 현대기아차가 돈을 많이 버니까 덩달아서 다스도 난리 났어요, 지금. 다스도 매출이 뭐 몇 조대로 올라갔다잖아. 2조 5천. 예. 그리고 해외 거는 다 지금 이시영이가 이명박의 아들이 다 사장이라는 거잖아요. 오 마이 갓. 다 본사도 옮기고 싱가포르로 예, 옮기고. 190억 투자할 때요. 예. 그게 99년, 2000년도인데 그게 왜 의심스러웠냐면 190억이 다스 단기 순이익 4년치 순이익이에요. 4년치 순이익이 190억. 190억. 그거를 일시에 30분 만에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우리 수출 경제 자체가 예. 지금 다운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대미 수출도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현대기아차가 특히 뭐 중국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당한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교수님 이게 수출 총액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부터. 총액 볼륨 자체가 그러니까. 예. 줄어들고 있고. 맨날 그래서 수출 그 늘어난다고 수출 그 그러다가. 자동차 가기 전에 대미 상품 수출 흑자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90%가 자동차. 90%가 자동차라고 했는데 또 다른 통계를 봤더니 핸드폰, 반도체 이것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핸드폰도 역시 FTA와 아무 관계 없는 품목이죠. 왜요? 원래부터 관세가 제로입니다. 아, 원래부터. 이거는 FTA에 의해서 규정되는 게 아니라 예. 그 훨씬 이전부터 정보통신 부품은 관세가 없었어요. 아무 관계 없는 품목이에요. 철강도 지금 계속 철강 이야기하는 철강도 FTA와 관계 없는 품목입니다. 훨씬 90년대 WTO 출범하면서 철강을 생산한 각 나라들끼리 철강은 관세를 없애자 해가지고 이미 90년대부터 관세가 없던 품목이에요. 아, 미국이 가끔씩 반덤핑 관세는 때렸어도 애초에 관세가 있었던 건 아니다, 네, 철강은. 아니죠. 네. 예. 철강도 관세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철강 관세 같은 경우 없고. 미국이 90년대마다 철강이 셌을 때는 예. 관세가 없어 자유무역을 하면 예. 자기들한테 이기니까 했는데 가면 갈수록 다운되고 자기는 중국이 예, 올라와 버리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역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난리인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우리가 대미 상품 수출 흑자 올리고 흑자 폭이 커진 게 FTA와 전혀 관계가 없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 통계를 잡아보면요. 대미 흑자의 기여도를 잡아보면 FTA하고 관계 없는 품목이 70%를 차지합니다. 그 관계 있는 거는 뭐 있어요? 있는 건 예를 30%. 들면? 그러니까 뭐라도 있어요, 있기는? 늘어난 있죠. 게? 예를 들어 뭐 전기 부품들, 그다음 원자로 기계, 광물성 연료, 일부 철강, 플라스틱, 고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늘어났죠. 그다음 이 밑으로는 완전히 다 마이너스예요, 거의 다. 그래요? 아, 그런 거는 지금 수출이 좀 늘어났고. 네, 늘어난 게 나머지 있죠. 수출이 줄어든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상위 10개 품목 정도는 어느 정도 혜택을 늘어났죠. 근데 그 밑으로는 오히려 미국이 더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워낙 자동차의 비중이 압도적이니까 그 하나 가지고 다 먹고 다 사는 가려버리는 거구나. 다 그냥. 커버해버린 거죠. 예, 예. 그런데 그 자동차는 FTA 관련 품목이 아닌 거죠. 예. 작년 3월 15일 이후는 이제 FTA 관련 품목이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FTA 품목이 흑자에 차지한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자동차 수출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고. 그러고 보니까 중국 애들한테 시장 뺏기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 버리는 거죠. 그다음 우리나라 수출 경제 볼륨 자체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 기업들이 왜 아우성을 안 치는 거죠? 우리가 FTA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안 들릴 뿐이죠. 막아버려. 그다음에 언론에서 좋다 또 그러니까. 하니까 그냥 좋은 줄로 계속 알고 계시는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문제 제기하면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고.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그럼 FTA로 우리가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얻고 있는 이익보다는 이제 손해가 좀 더 크다라고 한 말씀하시는 품목이거나 거예요? 압도적인 비중이지만 나머지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특히 농업 쪽은요. 농축 쪽은
연합은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재앙이지, 뭐야, 뭐. 수십억 달러 적자 매년 나고 있어. 그리고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해도 미국 농이나 축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렇죠. 왜 없애냐 이런 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워낙 이익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 하고 난 다음에 완전 이제 수입산 쇠고기 1등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호주산 밀어내고. 아, 그래요? 그럼 미국 측은 그러니까 이익을 본 거고, 한미 FTA. 농업하고 축산 쪽은. 엄청난 얘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따지기가 좀 곤란하죠. 그렇죠. 네, 왜냐면 자동차가 워낙 이익 차지하고 버는 있기 놈만 때문에. 이익 버는 거고 네. 특히 근데 미국산 자동차도 우리나라 점유율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거든. 그렇죠. 뭐 네. 4%였다가 20몇 프로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올라갔어요. 지금 아니, 여전히 사람들이 독일 차나 이런 것만 선호하는 줄 알았어요. 미국 차를 안 사고. 그러니까 수입차 그 볼륨이 전체적으로 커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국내 국산차 많이 밀어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커지면서 미국도- 독일 차만 커지니까 미국 확 커진 미국이 거죠. 더 많이 늘어났다. 예. 예. 그 폭으로 따지면. 그렇죠. 네. 전가폭으로 따지면. 아니, 미국 농민들 축산 농가 이런 데서는 트럼프가 선거운동 때부터 FTA 뭐라고 얘기하면은 막 격렬하게 반발해서 미친놈이라고 막 그랬었어, 거기는. 트럼프 지지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잖아요. 왜 한국에서 우리가 생돈을 다 뺏어오는데 왜 그걸 안 하냐고 막 그랬다고. 그럼 지금까지 평가는 결국 FTA로 인해서 미국이 더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잘 보셔야 될 점이 뭐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경제 수준에서 미국 대 한국이라는 네. 동시에 다른 두 번째 차원이 뭐냐면 초국적 기업. 그러니까 삼성도 삼성 아메리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포드 코리아가 있어요. 있고, 네. 포드 유럽도 있고 독일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게 다 초국적 기업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 이 레벨에서 보자면은 네. 사실 이익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애플 한 대를 팔아가지고 $100가 남으면은 예를 들어서 $100 중에 거의 60% 이상을 미국이 먹습니다. 결국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수출 경제로 따지면은 중국이 수출한 거예요. 그러네요. 중국에서 만드니까. 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봐야 되는 게 국가 대 국가의 경제로 보자면은 중국이 수출이 늘어나고 미국 수입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무역 적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애플사 입장에서 보면은 애플사 이러나 수익이. 저러나 관계없는 거예요. 자기들 이익이 늘어나니까. 회사의 입장은 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두 개가 엉켜 있기 때문에 이걸 갈라서 보기가 참 힘들어요, 실은. 설명을 하면 좀 복잡해지고. 그건 진짜 그 트럼프는 절대 이해 못 하겠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철강벨트 쪽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이거 FTA 때문에 그럽니다. 누가 한마디 얘기해 주니까 거기에 꽂혀 있는데 초국적 기업의 계산, 국가 간 계산 이건 전혀 안 되는 애들이야. 그렇죠. 그게 글로벌 경제. 그렇죠. 글로벌 경제 그런 건데 그래서 오늘도 들으면서 헷갈리는데. 애플 스마트폰 하나 팔면 그러면은 거의 $60는 애플사가 먹죠. 나머지는 독일, 일본, 우리가 또 나눠 먹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 떨어지는 건 한 $5밖에 안 떨어져요. 그런데 국가 경제 입장에서 본다면 수출이 늘어나고. 중국의 수출은 확 늘어나는 거고.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수출이 늘어났으니까 수입이 늘어나면서 자기들은 손해고. 그리고 수출이 늘어나면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외환 보유가 늘어나요. 대금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예. 나중에 물론 애플사 갖고 가시면 다시.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안 보면은 한미관계도 똑같습니다. 야, 한미 FTA도 크게 무척 복잡한 같이 문제네. 복잡하게 엉켜 있기 때문에 나라 대 나라만 나눠가지고 보기에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기 하기 굉장히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FTA를 폐기하겠다, 어쩌겠다 하는 거는 대표적인 논리가 뭐예요? 일자리를 잃었다? 예, FTA 일자리죠. 때문에? 예. 일자리. 어떤 분야에서? 왜냐하니까 제조업. 예. 굴뚝산업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자꾸 트럼프를 보호무역주의라 이야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트럼프 정부를 골드만삭스 정부라고 그러잖아요. 골드만삭스 정부. 예. 저기 월가의 금융자본에 장악되어 있는 정부예요. 절대 금융 쪽은 말 안 합니다. 오직 제조업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서비스 산업 쪽은 철저한 자유무역이에요, 이거는. 더 넓히자는 거죠. 금융산업은 FTA 하면서 완전 수익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미국은 경제 구조상 수익을 어디서 내냐면 서비스 경제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서비스 국가고. 수지에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 수지, 그다음에 지재권, 지적재산권. 네. 그다음에 영화. 사업 서비스, 예를 들어 법률, 회계 이런데 아, 그렇죠. 그거 여기서 다 내요. 예. 서비스 산업은 세계 최강이에요. 우리가 아예 경쟁이 안 상종이 안 됩니다.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뭐 적자 이야기만 하고 우리가 흑자 보고 있구나 하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전 세계 상품 거래 결제 대금 있죠. 예. 물건 사고 팔고 하는 이래서 돈이 오고 가는 것보다 자본 거래가 2배, 3배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계 경제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꾸 철강 가지고 자본거래라고 하면 주식시장 등등. 주식, 그다음 투자, 그러니까 주식, 투자, 그다음 요즘은 또 그 기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 이더리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본다면은 트럼프의 지금 이 통상정책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종의 페이크적인 측면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네. 전체 규모를 놓고 보면 네. 그리고 자기들이 금융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수지에서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는 걸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돈쟁이니까 알고 네. 있겠네. 계산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거는 내 거니까 내가 먹고 네 것도 내가 먹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놈이. 그리고 네 것도 내가 먹는 철강 자동차 분야에서 내가 먹을게 하면서 사실은 자기 지지자들에게 니네 빼앗긴 일자리까지 찾아주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네요. 폴리티컬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네. 자기 지지층 특히 그 화이트 언더클래스라고 그러죠. 그렇죠. 백인 언더클래스. 저수도겠지. 예. 이쪽을 집중적으로 하게 돼서 자꾸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뭐랄까 이 경제관계 이 제조업에서의 적자 불균형. 부분을 불균형을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압박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안보 문제까지 끼어 있으니. 같이 섞어가지고 너는 무기 안 살 거야? 무기 사야 돼. 섞어찌개. 근데 특히 우리가 2015년 같은 경우에 미국으로부터 무기 수입액이 한 80억 달러 됩니다. 80억 달러. 예. 그 해에 우리나라 그 서비스 무역 대미 적자가 한 140억 달러예요. 무기 하나가 얼마나 큰가요? 이렇게 따지면. 근데 무기라고 하는 거는 당장 사고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30억, 예를 들어 100억 달러를 사면은 네. 또 다른 100억 달러가 유지 관리비로 더 또 많이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니, 많이 부품 비용 들어가야죠. 그리고 많이 원천 기술도 이전이 안 그러니까.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야, 이거 진짜 험한 이야기죠. 복구 스탠바이 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조 정국구 오늘도 상쾌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인생 치약 파인프라 치약 오직 와이드몰에서만 최저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쯤은 우리 정부에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다음 지금 교수님이 한 말씀을 조금만 더 심플하게 통계를 몇 개 넣고 정리하면 딱 이해는 그렇죠. 될 이제 텐데 그림이 잡히죠, 이제. 그림이 잡힌단 그런 말이에요. 거구나. 근데 왜 그걸 안 하고 있죠? 근데 그거 FTA를 체결한 당사자가 지금도 본부장으로 다시 가 계시니 자기 업적인데 그거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 거기서부터 헷갈린 거예요. 사람들이 김현종 씨가 과거에 통상공사 본부장이니까 다 기억하는데 새 정부가 또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FTA는 그러면 그냥 가겠다는 잘 됐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또 받아들이란 말이죠. 그 한미 FTA 협정문 영어로 한번 제가 읽으면서 그 협정문을 사실은 영어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동사 때문에 그래요. 조동사. 법률가시니까 아마 그 영어에서 쉘이라고 하는 게 예. 법문에 네. 이거는 이 조동사가 사용되는 거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표가 안 납니다. 푸드나 할 것이다, 메이나 해야 할 것이다. 마이나 예. 다 비슷해요. 번역해 놓으면. 근데 이거를 영어로 읽으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우리 그 한미협대 협정을 해보면은 그 독도에 관련, 우리 영토에 관련된 조항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조동사를 매일을 써요. 우리 영토 네. 어디에 이제 주권을 행사한다 하는데 한글로 번역해 놓으면 주권을 행사한다지 그게 메인지 뭔지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죠. 근데 영어를 읽으면 이게 이상하다. 왜 이거 영토는 절대 주권인데 머스트가 아니라 메일을 썼을까? 왜 메일로 돼 있나? 너네가 그냥 양해한다는 의미잖아요. 너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내가 그냥 알아들었다. 아니 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메일하면 maybe yes일 수도 있고 maybe not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메일을 쓰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해양 영토 예.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조동사가 메일로 표기돼 있어요. 그리고 주로 미국이 강조하고 또 미국이 따내고자 하는 부분은 거의 다 쉘입니다. 그러겠죠. 그다음에 강력한 의지니까. 우리가 요구한 이런 부분은 쿠드나 캔이나 이렇게 표기돼요. 많은 경우에. 직접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어로 읽어야지. 보면 금방 표가 나거든요. 네. 근데 국문 번역을 보면 이게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어디 뭐 국제재판소 국제재판소 가면 영어로 해석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해보나 마나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 영어로 쭉 텍스트를 같이 읽으면서 이 협정문을 내가 우리가 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지 봐라 직접. 근데 국문으로 표가 안 난다 이런 거. 총 몇 쪽이나 돼요 그게. 어마어마하죠 분량도. 야곱표까지 합치면 뭐 한 1,몇백 페이지가 되죠. 근데 남의 표니까 그건 뭐. 네. 근데 이제 텍스트만 보면 한 400페이지 되나? 한 이만큼 되니까. 두껍다. 네. 도대체 자유무역 협정문이 왜 이렇게 두꺼워야 되는지 거기서 사실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베네수엘라가 주도했던 그 민중무역 협정이라고 있어요. 쿠바, 베네수엘라 좀 작은 나라들끼리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그거 협정문 한 페이지예요. 진짜요? 어머. 길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자유롭게 한다는 거니까 네. 우리끼리 친하게 잘하자 이 얘기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1조 관세를 없앤다. 뭐 그렇죠. 또 뭐가 필요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복잡해지는 이유는 워싱턴의 변호사들 때문이죠.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말이 나오듯이 요 디테일. 요거는 법 전문가 아니면 모릅니다. 그거를 또 우리말로 번역해놓고 조동사도 표시가 안 나오면 이건 덮이는 거죠. 그 밑에 뭐가 숨어 있는지. 네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저기 경제부 총리도 어디 갔다 오면서 한 말이 기자들한테 FTA 폐기는 옳지 않다. 그럼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사실은 이 FTA의 지난 5년간의 성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전 그래 봐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재협상을 할 때 네. 미국이 이제 우리가 뭐 옥신각신 할 거 아니면 그러면 또 똑같은 이 자기 이게 그게 되풀이 되는 거죠. 그때도 미국이 우리 진짜 폐기할 거 하면 똑같이 보고할 거 아닙니까? 이 폐기 위협은 실질적이더라 하면 그다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 들어주자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이제 교수님이 어쨌든 중도 좌쪽에 좀 진보적 관점인데 제가 중도 쪽의 학자분들 이 몇몇 분들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쪽에서 폐기하자 그러면 이 평가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FTA 때문에 수익을 본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이게 양측의 상품 수지 적자, 서비스 수지 적자, 흑자 또 이게 양쪽에 있기 때문에 폐기하자 그러면 그래 그럼 같이 던지자 이러고 받아들이지 그거를 왜 폐기를 덜덜 떨고 가져왔냐. 그러니까 이건 진보 진영의 학자만 주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협상 전문가들도 똑같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협상을 3번 정도 깨지는 게 그거 상식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딱 한 큐에 1합을 못 버티고 무릎을 꿇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위킬릭스에 보면은 왜 김현종 씨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평가한 전문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Fight like hell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이제 그 사안이 뭐였냐면은 그 약가 적정화. 그것 때문에. 근데 미국의 제약회사에서 계속 압박을 한 거죠. 한국의 약가 적정화 방안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해왔던 거예요. 진짜로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 FTA 안 한다고 협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정 본부장이 경제 대책회의 할 때 그거 못하게 fight like hell 죽도록 싸웠다고 한 말이 위키릭스 통해서 미국에 보고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본부장은 이번에 국회에서 청문할 때 그건 사실이 아니고 뭐 사실이 아닌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그 진위 나도 몰라요. 미국 애들 할 일 없이 보고서에다 그걸 썼을 리도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요즘 그 멘탈이 그 멘탈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안 나온다는 거죠. 멘탈이라는 건 정리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자, FTA는 미국보다 우리한테 더 유리하게 잘한 협상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 5년간 우리가 득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만약에 깨진다든지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위해가 될 것이다. 그 프레임이죠. 그리고 그 프레임의 절반 이상 우리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협상을 하려면은 이 프레임을 벗어나야지 바깥에서 봐야지 협상이 되는 거죠. 그래 하다가 정말 미국 계속 폐기하면 그래 좋다 폐기는 매우 간단합니다. 근데 미국 그 의회에서 3분의 2가 폐기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상황 보고를 왜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안 상황 하냐고. 판단을 미국 갔다 오더니 본부장은 아마 보고를 했겠죠. 이거 실질적이다. 진짜로 깨질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야? 받아들이자. 넘어간 거 아니에요? 김현종 본부장이 얘들 깨자 그러는데 미국 경제팀 전문가들 만나보면 무슨 얘기냐 지금 상태 유지하자 그러고 미 의회에서 이거 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개정하려면 미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미 의회 공화당에서부터 반대를 해요 이게. 그럼 그 농촌의 근거지를 갖고 있는 하원 의원들이 무슨 얘기냐 이거
개정하자 그러면 다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의 뻥카입니다. 이러고 들어갔는데 본인 자체가 그걸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말 그렇게 갔으면은 이번에 2차 공동회의 예, 서울에서. 할 때 예. 그렇게 안 했겠죠. 그 이 판단이 코스가 두 개였는데 하나는 뻥카다, 하나는 진짜다. 네. 근데 이번에는 진짜 쪽에 줄을 서버린 거죠. 네. 경로를. 그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진짜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쟤들이 요구하는 거 받아들이자. 그걸로 갔을 거 아니에요. 간 거 아니에요. 예. 뻥카다 하면 그래 뻥카다. 한번 날리려면 날려봐. 하자. 그럼 폐기시켜라. 그러되면 이 국면이 달라지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정말 최악의 경우에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이게 폐가 이렇게 꿀리지 않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장하성 교수는 잘 대응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희들 무기를 사지 않냐. 예. 그런데 이거는 그 우리나라 그 공식 통계 안 잡힙니다. 무역 수지 안 나와요. 이거는 간혹 나오는 게 있는데 아주 금액 일부, 극히 일부만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액 총액은 안 나옵니다. 군사 비밀 국가안보 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건 근데 당연히 통계는 정부 갖고 있죠. 이런 거 가지고 봐라. 우리가 이렇게 무기도 사주고 앞으로 더 사줄 거 아니냐. 북한이 저러니까. 아, 그리고 신종도 사줬는데 이제 곧 니네 깔아놨지만 사드도 우리가 곧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젠가 돈 줄 거라고. 네. 그래서 생각하면은 야, 이 쪼잔한 개성 가지고 몇 억 달러 너희들 더 받다 안 받다 하는 건 처음부터 이건 성립이 안 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걸 꼴까닥 넘어가 버리니까 답답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도로 계속 가면 폐기 진짜다. 앞으로 지들이 협상에 몰릴 때마다 나올 거예요. 폐기시킬 거다고. 이번에 근데 김현종 그 본부장이 국정감사 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폐기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얘기했죠. 처음 네. 얘기했어요. 네. 그건 본심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글쎄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그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어야 할 얘기를 뒤에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립 서비스라 보는 게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 그게 그래서 제대로 된 순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 가서 예를 들어 미국하고 네. 그래 진짜 너희들 더 넣으면 우리도 안 한다. 네. 미국 경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이 거시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예. 여전히 서비스 산업 쪽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수익을 계속 올리고 특히 금융, 그다음에 뭐 사업 서비스라든지 특히 지재권은 완전히 약탈적인 거거든요. 예. 이런 거 계속 늘어나고 있어 수익은. 근데 그 제조업 쪽의 적자도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 시적으로 보면은. 그럼 FTA는 해서 자기들은 점점 더 이익을 보고 있는 거네. 별로 그러니까 뭐 급박하지 않은데 단지 정치적인 니드가 있는 거죠 트럼프에. 네. 그럼 트럼프는 철저히 국내 지지자들을 보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는 마치 엄청난 국제경제 문제가 생긴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셈이네요. 그렇죠. 계산된 행위라고 보는 게 네. 노련한 정치인이죠. 아. 그 페이스에 말려들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럼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우리한테 수익을 더 가져오겠다는데 네. 그거 뭐 저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데 그거 말릴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기 더 팔아오고. 서로 다 알고 치는 뭐 고스톱 패라 봐야죠. 뭐.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그렇게 유리하지 않게 체결된 FTA 협정을 이제 더 계약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크죠. 지금 뭐 무역 장벽 보고서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거 보면은 뭐 종합 선물 리스트가 쫙 준비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걔들이 요구할 리스트예요. 예, 그렇죠. 뭐 거기도 법률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법률 베개 뭐 그다음에 심지어 그거 화평법이라 그러죠. 예. 화학물질 뭐 평가법인. 예. 그것도 뭐 완화시켜라 뭐 이런 요구가 다 들어 있죠. 화평법 지금 개정해갖고 곧 지난 8월인가요? 개정해갖고 지금 우린 발효를 앞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더 완화시켜라. 근데 그게 너무 자기들 그 화학회사 입장에서 보면 너무 까다롭다는 거죠. 그것도 또 아니 완화시키라는 이제 막 발효되기 시작을 하는 건데 내년 5월서부터인가 내년서부터 발효가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근데 그렇게라도 그쪽한테 유리하게 해서 개정을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그냥 폐기를 해도 폐기하면 손해본 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별 손해볼 거 전혀. 없다. 어차피 왜냐니까 지금 현대 기아차 결국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삼성전자도 문제가 되죠. 왜냐면 근데 그쪽은 다 현대 아메리카, 삼성 아메리카 다 있어요. 현지법이 다 공장도 돼 있잖아 있고. 이제. 네. 그다음에 현지 생산 비중은 가서 늘어나고 있고 지금 50% 넘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닌 거죠. 그렇게. 메이드 인 USA죠. 네. 미국 차죠.
미국 차를 미국에서 만드는 미국 사람들한테 팔고 미국에서 수출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당시 협상 당시에도 이걸 놓고 굉장히 경론이 미국 사회에서 있었는데 뭐냐면은 왜 한국한테 저렇게 관세 철폐를 2.5%밖에 안 되는 거를 되지만 우리가 보기엔 근데 그걸 왜 들어줬냐 해가지고 USSR이 엄청 닦였어요. 네. 의회한테. 근데 USSR 당시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괜찮다. 왜 괜찮냐면 지금 미국 현대 기아차의 현지 생산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곧 70%대까지도 갈 거다. 네. 판단의 근거 그렇게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는 별로 없을 없다. 것이다. 괜찮다. 줄어든다. 예. 왜 수출 비중이 줄어드냐. 네. 실제로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가 되냐는 거죠. 아니 현대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여기서 만드나. 거기서 지도 회사 돈 버는 거니까. 회사 돈이죠. 네. 돈 버는 거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은 근데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우린 수출이 줄고. 국민 경제 입장에서 본다. 수출이 줄고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예. 그렇죠. 그쪽에다 미국에 생산하니까. 생산 기지가 옮겨가는 거 아니에요? 쉽게 생산지가 얘기하면. 통째로 넘어가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 구조에서 보면은 중개무역, 가공무역이 과도하게 높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만들 수출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베트남 수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일자리도 그쪽에 네. 늘어나는 거고. 우리 국민 경제하고는 1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삼성이 돈 버는 것 때문에 세금 여기서 조금 더 낼 정도인데 그거 갖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그러니까 1 정도 되는 거죠, 현재 그때. 이런 되겠네요. 미국 현재 생산이 자동차가 늘어날수록 우리 대미 수출 줄어들고 그렇죠. 흑자도 줄어들고, 줄어들고. 성장도 떨어지는 줄어들고. 거죠. 그 시나리오죠. 아니 그 상당 부분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런 문제는 FTA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FTA 문제가 아니니까. 아니죠. 네. 이걸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한때는 FTA를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근데 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체결한 게 한 40몇 개 나라하고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그 순전히 계산만 해가지고요. FTA 한 개 할 때마다 GDP가 얼마 늘어나고 계속 그걸 광고했잖아요. 예. 그거 다 합치면은 우주 경제사가 새로 써야 돼요. 매년 성장이 10%는 해야 돼요. 예. 그거 그거 다 다 합치면. 모아졌으면. 그렇죠.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효과를, 긍정적 효과를 근데 왜 자꾸 합치면 떨어지냐는 거야. 다 사기친 거예요? 그렇다 봐야죠. 아니, 뭐 멀리 갈 거 없이 한미 FTA 하게 되면은 일자리가 34만 개 생긴다고 그랬어요. 10년 동안에. 그다음에 성장이 5.6%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5.6% 34만 개. 그런데 그러면 매년 평균 0.6%를 한미 FTA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 경제의 이익을 봐야 되는 거죠. 산술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나와야 네. 된다. 근데 왜 줄어드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일자리가 34만 개에서 매년 3만 4천 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일자리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지금 한미 FTA 뭐 개정 협상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엄청 욕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더 이상 욕을 안 먹으려면 이걸 사실 그러니까 폐기를 해도 괜찮다는 걸 알려야 되는 그렇죠. 건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예. 폐기해도 실제로 우리 경제에는 별 타격이 없습니다. 한때 근데 재미난 거는 우리 재벌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이니까 거기서는 뭐 수십조 손해본다 하다가 통계를 올 봄에 그렇게 잡았어요. 네. 그래서 막 신문반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절대 폐기된 하더니 네. 이제는 우리나라 산업연구 자료 같은 거 보면은 폐기하면은 미국이 더 손해다. 그럼 말을 살살살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는 그 이야기 나올 때는 뭐 예. FTA 반대한 사람 반성하고 뭐 이러더니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 담론 지형 자체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복잡하다. 그 교수님, 그 FTA 지지론자들이 소위 뭐 좌파의 거짓말이다. 걔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한미 FTA 때는 그렇게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반대를 하더니 EU하고 FTA하고 중국하고 FTA하고 뭐 이럴 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 그거는 뭐 저도 별 자주 문제가 없다는 거냐. 들었던 예. 질문인데 한EU 때도 반대 안 한 건 아니죠. 예. 한EU FTA 때는 우선 그 투자의 그 ISDS 조항 그게 빠져 있었고 통째로 아, 거기는 ISD가 빠져 있는 아예 거예요. 아예 없음. 그건 아, 협상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협상팀한테 EU 쪽에서. 예. 그 다음에 그 몇몇 조항이 한EU FTA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독성이 덜한 예. 그런 것들이 협정관에 있었고 본질은 뭐 전 다른 바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항의하는 동력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은 건 아니죠.
한중의 FTA도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하자면 한미 FTA가 얼마나 불평등한 거고 잘못되어 있는 건지를 좀 더 알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들 말처럼 FTA가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거면 여기는 왜 이렇게 했냐? 미국하고 할 때는 잘했다고 그래놓고 뭐 이런 걸 충분히 반론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그것도 많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 그냥 휩쓸려서 다 넘어가고 근데 아니 뭐 저 같은 사람은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고 했는데 이제 전선이 형성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한중 FTA도 마찬가지죠. 그때 이 한중 FTA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렇게 제조업 쪽에서 다 침묵을 해버렸고 네.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 땡그마니 농밖에 안 남아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농만 저렇게 하면 아스팔트 농사 지으면 사람 국민 여론은 뭐 나중에 돈으로 메워주면 될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담론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한 대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은 폐기할 수도 있다. 진짜로 우리도 폐기할 수도 있다. 네. 네. 일단 그런 어떤 마인드를 좀 이렇게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안보 니네 그 FTA 포기하는 건 안보 한미동맹 포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경제하고 안보를 분리시켜야 돼요. 네. 분리시킨 다음에 정말 니들이 김원준 본부장 말처럼 하면 우리 진짜 폐기할 수 있다. 우리도 뻥카 아니다 이거. 그걸 대통령이나 이 정부에서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보는 안보 문제고 안보는 철저한 한미동맹 하에서 그 한반도 안보를 지키자고 하는 거고 경제 문제는 너네 나라 일거리 문제, 우리나라 일거리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아니냐? 각자 별개 문제다 이게. 철저하게 분리시켜. 근데 그건 우리가 선언해 줘야 되는데 김현정 본부장 또 그 프레임에 빠진 거 아니야? 안보와 경제가 묶여 있는? 일단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협상에 대한 원칙이죠. 진짜 우리도 폐기할 수 있다. 예. 진짜로. 그 다음에 폐기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그래도 협상을 일단 테이블에 앉아버렸는데 협상은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하되 그걸 잘하게 일단은 뭐 최대한의 뭐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필요하다면 비판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격려도 해야겠죠. 미국 애들은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저 위에서 뒤에서 딱 있잖아요. 구태 못하게. 근데 미국 경제 분야 쪽에서는 그대로 유지하자는 쪽이 되는 거예요. 유지할 겁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게 우리가 말 안 들을 때마다 폐기한다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때 폐기한다고 우리도 폐기하자고 그렇죠. 할 수 나왔을 때 그래 폐기하자 이렇게 해버려야지. Right now. 지금. 실제로 이것 때문에 특본계 없다니까요. 그럼 누가 더 손해냐? 할 때 우리 정부 연구기관에서 미국이 더 손해. 예. 그거 한번 믿어보죠. 그런 거는. 그런 자료들 미국 한번 믿어보면은 그래 해보자. 미국이 더 손해라고 하는 그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산업연구원에서 이번에 리포트를 냈죠. 그럼 뭐 우리 그 사람 좋네. FTA 폐기하여 청년 일자리 늘리자.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걔네가 이미 이제 개정하자고 했으니까 우리한테 더 유리하게 개정하면 되지. 근데 그런 능력이 있는지가 문제. 근데 이번에 저기 대통령이 6월 달에 그 방미했을 때 그 경제계 쭉 데리고 가서 미국에 총 40조를 투자하겠다. 예. 경제인들 데리고 예, 왔고. 그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40조면요. 그걸 국내에 투자하면은 청년 일자리 몇 개가 생기겠어요. 근데 또 누군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어차피 그 대기업들이 미국 투자 이런 미국 진출 계획이 있는데 그전까지 했던 것을 모아놓은 모아서 거다. 예. 모아서 그냥 이렇게 포장지만 해드린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있죠. 예, 있는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 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6조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 10조 남짓 있으면은 우리 거기 군대 사병들 월급을 100만 원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비교해 보면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니죠. 예. 근데 그런 걸 썼으면은 왜 재입상하다 왜 나오냐 계속. 보따리를 너무 일찍 풀어버린 거예요. 약발도 안 듣잖아,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계속 이제 재협상하자고 폐기하고 재협상하자고 그렇게 밀고 들어올까요? 들어올 겁니다. 저기 특히 미국 외교 안보도 그렇지만 통상 쪽들 저 사람들 이 협상의 스타일을 보면 기본적으로 파워 플레이예요. 힘으로 누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좋은 예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민변에서 그 정보공개 소송을 내가지고 이겨가지고 찔끔 공개한 거 있잖아요. 협상 과정.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협정문의 그 전문에 보면은 투자에 관련 이상한 문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거 미국 통상법에 있는 걸 그대로 이식했는데 일국의 양자 협정에서 한 나라의 그 법 규정을 그대로 박아 넣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미국 법 규정을. 미국 그대로. 근데 처음에 이거
우리 측에서 왜 안 된다고 했죠. 예. 이게 근데 서너 번 오가는 그 이메일이 쫙 공개돼 있는데 결국은 미국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처음에 미국 미국 법인이 거기에 쉘로 표기돼 있어요. 네. 그걸 쉘을 빼줬더라고.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대통령의 판단인데 의지와 결단, 판단 이런 건데 우선 제대로 된 정보를 대통령한테 전달이 돼야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5년 됐으니까요. 평가 보고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미국에서 저렇게 치고 들어오면 네. 작년에 대선 때 계속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11월 달에 원래 지금 나오게 돼 있는데 아직 안 나왔죠. 근데 뭐 내용이 어떨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뭐 엄청나게 우리가 이익을 봤다는 논조로 썼다가 아마 뭐 수정도 하고 그랬겠죠. 네, 산업연구원에서 그 결과 네, 나왔다고 그렇게 본다면 나오고 있으니까. 산업연구원에서도 좀 부정적인 결과가 네. 올라왔을 테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조금 그래도 균형 있게 좋은 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미 FTA 5년을 좀 더 객관적이고 예.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다음에 국민 대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야죠. 지금까지 예.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자 그리고 들어가고 우리가 결코 FTA 폐기한다고 해서 손해볼 거 없으니까 FTA 폐기할 각오로 들어가라. 네. 그리고 안보하고 국방 문제와 썩하면 안 된다. 이게 별개의 문제다. 그다음에 또 이제 아주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그러면은 미국이 예를 들어 100을 요구하면 우리도 100을 요구해야 돼요. 그렇죠. 50을 요구하면 50 맞춰야죠. 말 대 말, 예, 행동 대 행동식으로.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뭘 바꿀 거냐? 미국 약속했던 것 중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전문직 비자 쿼터 15,000개가 있습니다. 아직도 안 해요. 아, 여태 안 됐어요, 그거는. 아직도. 그때 그게 막 엄청난 성과라고 네. 홍보했는데 미국이 이렇게 준 적이 없다느니 막 그딴 소리 하고. 있을 때마다 미국 의회가 반대하고 뭐 네. 하고 저러고 아직도 이행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말도 없어요. 아니 저게 좋은 게 우리나라 예를 들어 거기 변호사가 엄청 그 유능한 변호사들 같지만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영어는 못해도 영어는 똑같이 걔들 하고 빠른 속도로 읽거든요. 그 나라 가서 서비스하면요 여기 민변 수출해봐. 괜찮죠, 아주. 좋은 상품이죠. 좋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부가 그럼 적극적으로 알려야죠.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 이 김현종 씨의 페이스를 컨트롤하고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럴 만한 역량을 가진 분이 청와대에 있나요? 그게 문제. 내부에 이게 없는 것 걱정이에요. 같아. 정책실장이 이제 해야 되고 네. 경제수석이나 그다음에 뭐 경제보좌관도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시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리고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는 하지만은 미국 법하고 우리 국내법이 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가 이제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네. 근데 또 신법이고. 네. 그런데 미국은 이게 엄격한 의미에서 조약이 아니죠. 네. 이거는 이제 행정협정이에요. 의회 행정협정. 다른 카테고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 국내법으로 옮기려면 따로 그래서 이행법, 네. 이행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져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앞에 뭐 쭉 달고 이제 협정문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행법을 발효를 시키는데 네. 그 이행법에 보면요. 특히, 다른 법과의 관계라고 하는 조항을 보면요. 예. 미 연방법하고 한미 FTA가 충돌할 때는 연방법이 프리베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조항이 뭐냐면 이 한미 FTA하고 주법이 충돌할 때 주법 우선. 그럼 안 해도 그만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법 체계 자체가 그 계속 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행을 안 해도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그만인 우리 거죠. 법 체계하고 거기 미국 법 체계가 측에서. 다른 이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의외로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목을 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법에. 예. 그리고 심지어 미국은 주법상 예를 들어 우리 현대가 진출해 있는 알래바마 같은 경우에는 FTA 인정 안 합니다. 아예 주에서 인정 안 해요. 그렇죠. 충돌하기도 그 FTA법보다 자기들이 우선인데 애당초 인정 안 해버리는 인정 안 해버려요. 거지.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지네 이익만 지키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현대는 불러들이되 예. 예를 들어 공장 돌아가고 있고 세금 내고 고용 창출했고 그리고 훨씬 이전부터 이 주는 한 번도 FTA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른 나라하고도. 조지아 주죠. 조지아하고 알래바마는 안 해요. 예. 그러면 이게 다른 예를 들어서 ISDS 소송이 붙었는데 현대하고 미 연방하고 그러면은 이건
100점 100패입니다. 애당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점 100패. 자, 지금도 이제 뭐 김현종 그 통상교수 본부장이 자리를 앉았기 때문에 어쨌든 후퇴해서 회귀할 수도 있다라는 각오로 가라. 그렇죠. 결국은 훈령을 내리는 거는 뭐 결국은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뭐 대통령은 훈령을 지켜야죠. 우리가 방송 듣고 많은 국민들이 이 FTA가 미국에도 트럼프가 주장했듯이 이렇게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었었네. 네. 그리고 FTA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흑자를 누리고 있었고 그거는 상대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고 네. 아무런 우리 경제에 도움되는 게 없네. 그럼 이걸 깨서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가는 게 낫겠네. 그렇죠. 그리고 개정을 좋은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뭘 개정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연구해야 되고요. 10년 동안의 뭐 논쟁 속에서 상당 부분 정리가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뭐 농축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터무니없이 이게 심어져 있는 어이없는 조항들 많이 있어요. 당시 협상하다 밀려가지고 이런 부분도 손을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 투자자 국가 중재제도 같은 거 이거 반드시 손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각종 그 지재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 터무니없는 걸 받아줬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국가 차원에서 지금 쟤들이 재협상하자고 나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요구할 게 뭔지 그거라도 먼저 정리해봐야 되네요. 가득하죠 우리도. 아까 뭐 전문직 비자 그것도 15,000개 빨리 내놔라 그거. 가는가 미국? 미국 가서 뭐 하죠? 간접 광고하고 다녀야 되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미션이 나왔네요. 우리가 요구할 거 먼저 정리해라. 그러니까. 예. 그거는 빨리 공론화 시켜야죠. 다 나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국민들한테 정리하면 알려서. 된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또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요. 김현정 본부장 본인이 만든 조약이잖아. 네. 퍼펙트하고 이 균형이 잘 맞고 맞아. 잘 된 협상인데 고칠 게 뭐가 있냐는 거야. 네. 그 협상팀에 이걸 어떻게 하냐요. 왜 한 목소리 내는 사람만 가 있냐는 거야. 다른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어야지. 이렇게 잘 된 협상을 고칠 게 뭐가 있냐 해버리면 알겠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정리됐습니다, 교수님. 깰 수 있다. 안보하고 묵지 마라. 예. 그리고 결코 우리에게 손해된 거 아니니까 다시 하자. 예. 다시 할 때 우리의 우리가 요구사항. 이미 요구사항 많이 차고도 넘친다. 정리하자. 한 바구니 가득 예.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런 것을 잘 정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한 레버리지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결국 꼭질 따는 건 대통령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 FTA 재협상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3개 국어에 4개 국어네 한국어까지. 4개 국어에 능통하신 한신대 이혜영 교수님 모시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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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자동차 수출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고 그러고 보니까 중국 애들한테 시장 뺏기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 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 경제 볼륨 자체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 기업들이 왜 아우성을 안 치는 거죠? 우리가 FTA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안 들릴 뿐이죠. 막아버려. 그다음에 언론에서 좋다 또 그러니까. 하니 그냥 좋은 줄로 계속 알고 계시는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문제 제기하면 괜히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고.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그럼 FTA로 우리가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얻고 있는 이익보다는 이제 손해가 좀 더 크다라고 한 말씀하시는 품목이거나 압도적인 비중이지만 나머지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특히 농업 쪽은요, 농축 쪽은 이거는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재앙이지. 뭐야 뭐. 수십억 달러 적자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해도 미국 농이나 축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렇죠. 왜 없애냐 이런 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워낙 이익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 하고 난 다음에 완전 이제 수입산 쇠고기의 1등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호주산 밀어내고. 그래요. 그럼 미국 측은 그러니까 이익을 본 거고 한미 FTA 농업하고 축산 쪽은. 엄청난 이익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따지기가 좀 곤란하죠. 그렇죠. 네, 왜냐면 자동차가 워낙 이익 차지하고 버는 있기 놈만 때문에. 이익 버는 거고 네. 특히 근데 미국산 자동차도 우리나라 점유율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거든. 그렇죠. 뭐 네. 4%였다가 20몇 프로까지 많이 올라왔으니까. 올라갔어요. 지금 아니 여전히 사람들이 독일 차나 이런 것만 선호하는 줄 알았어요. 미국 차를 안 사고. 그러니까 수입차 그 볼륨이 전체적으로 커졌거든요. 그렇죠. 국내 국산차 많이 밀어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커지면서 미국도- 독일 차만 커지니까 미국 확 커진 미국이 거죠. 더 많이 늘어났다. 예. 예. 그 폭으로 따지면. 그렇죠. 네. 전가 폭으로 따지면. 아니 미국 농민들 축산 농가 이런 데서는 트럼프가 선거운동 때부터 FTA 뭐라고 얘기하면은 막
격렬하게 반발해서 미친놈이라고 막 그랬었어. 거기는. 트럼프 지지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잖아요. 왜 한국에서 우리가 생돈을 다 뺏어오는데 왜 그걸 안 하냐고 막 그랬다고. 그럼 지금까지 평가는 결국 FTA로 인해서 미국이 더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잘 보셔야 될 점이 뭐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경제 수준에서 미국 대 한국이라는 네. 동시에 다른 두 번째 차원이 뭐냐면 초국적 기업. 그러니까 삼성도 삼성 아메리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포드 코리아가 있어요. 네. 네. 포드 유럽도 있고 독일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 초국적 기업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 이 레벨에서 보자면은 네. 사실 이익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애플 한 대를 팔아가지고 $100가 남으면은 예를 들어서 $100 중에 거의 60% 이상을 미국이 먹습니다. 결국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수출 경제로 따지면은 중국이 수출한 거예요. 그러네요. 중국에서 만드니까. 네. 네. 년도인데 그게 왜 의심스러웠냐면 190억이 다스 단기 순이익 4년치 순이익이에요. 4년치 순이익이 190억. 190억 그거를 일시에 30분 만에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우리 수출 경제 자체가 예. 지금 다운되고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대미 수출도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가 특히 뭐 중국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당한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교수님 이게 수출 총액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총액 볼륨 자체가 그러니까. 네.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 그 늘어난다고 수출 그 하다가. 자동차 가기 전에 대미 상품 수출 흑자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90%가 자동차. 90%가 자동차라고 했는데 또 다른 통계를 봤더니 핸드폰, 반도체 이것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핸드폰도 역시 FTA하고 아무 관계 없는 품목이죠. 왜요? 원래부터 관세가 제로입니다. 아, 원래부터. 이거는 FTA에 의해서 규정되는 게 아니라 예. 그 훨씬 이전부터 정보통신 부품은 관세가 없었어요. 아. 아무 관계 없는 품목이에요. 철강도 지금 계속 철강 이야기하는 철강도 FTA하고 관계 없는 품목입니다. 훨씬 90년대 WTO 출범하면서 철강을 생산한 각 나라들끼리 철강은 관세를 없애자 해가지고 이미 90년대부터 관세가 없던 품목이에요. 아, 미국이 가끔씩 반덤핑 관세는 때렸어도 애초에 관세가 있었던 건 아니다, 네, 철강은. 아니죠. 네. 예. 철강도 관세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철강 관세 같은 경우 없고. 미국이 90년대마다 철강이 셌을 때는 예. 관세가 없어 자유무역을 하면 예. 자기들한테 이익이니까 했는데 가면 갈수록 다운되고 자기가 중국이 예. 올라와 버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역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난리인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우리가 대미 상품 수출 흑자 올리고 흑자 폭이 커진 게 FTA하고 전혀 관계가 없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 통계를 잡아보면요. 대미 흑자의 기여도를 잡아보면 FTA하고 관계 없는 품목이 70%를 차지합니다. 그 관계 있는 거는 뭐 있어요? 있는 예를 건 들면? 30%. 그러니까 뭐라도 있어요, 있기는? 늘어난 있죠. 게? 예를 들어 뭐 전기 부품들, 그다음 원자로 기계, 광물성 연료, 일부 철강, 플라스틱, 고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늘어났죠. 그다음 이 밑으로는 완전히 다 마이너스예요, 거의 다. 그래요? 아, 그런 거는 지금 수출이 좀 늘어났고. 네, 늘어난 게 나머지 있죠. 수출이 줄어든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상위 10개 품목 정도는 어느 정도 혜택을 늘어났죠. 근데 그 밑으로는 오히려 미국이 더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워낙 자동차의 비중이 압도적이니까 그 하나 가지고 다 먹고 다 사는 가려버리는 거구나. 다 그냥. 커버해버린 거죠. 예, 예. 그런데 그 자동차는 FTA 관련 품목이 아닌 거죠. 예. 작년 3월 15일 이후는 이제 FTA 관련 품목이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FTA 품목이 차지한 흑자 차지한 비중이 단 하나의 정통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매일 큐. 이 소리는 아침마다 변기를 붙잡고 사투를 벌이던 32세 김모 씨가 매일 큐를 먹고 해방감에 웃음 짓는 소리입니다. 힘주지 말고 먹어라 매일 큐.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포털 최광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어디다 대고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좋습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좋은 날에. 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예. 옷 왜 그렇게 입고 왔냐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신경 쓰고 왔어요. 네. 자, 오늘 처음 나디아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FTA 전문가. 한신대죠? 예. 한신대 이혜영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든 자료에 정부 정책이나 FTA 문제 하게 되면 꼭 교수님 워딩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저도 뭐 한 10수년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요. 예. 과거에 한미 BIT라고 있었죠. 저기 DJ 정부 때. 예. 그것 때문에 스크린 같은 문제가 이제 발생했는데 예. 그때부터 따지면 한 20년째 뭐 저는 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모처럼 세월호 가족들 소식 전합니다. 매년 한 번씩 하는 세월호 엄마들, 아빠들의 바자회. 엄마랑 함께 하장 21일 토요일 12시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실 분들은 또 뭐 저와 함께 막 물건 사재기할 분들은 21일 오셔도 되고요. 가까이 계신 분들 또 모처럼 세월호 가족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 10월 21일 토요일, 10월 22일 일요일 11시부터 5시까지 안산 하랑원 유치원 엄마랑 함께 하장. 이번 주네. 이번 주요. 이번 주. 요즘 다스가 뜨잖아요. 다스. 예. 이명박 다스. 네. 그 이번 주를 도구로는 다스 위크라 그래요. 맞습니까? 다시스트 다스. 다스. 디스가 다스예요? 독일어로? 다스가 디복해죠. 뭐지? 너무 달랐어요. 조금 비슷한 인정하려고 했는데. 일단 D. 너무 달랐어. 교수님도 독일에서 공부했다는데 너무 변화간 얘기하니까 너무 느끼네. 동공지지. 이게 뭐야 이래서. 자, FTA 문제는 막 이제 전선용 혼란이 왔어요. 예. 이게 지금 아주 지형이 엉클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된 시점서부터 지금까지 좀 평가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 애들이 요구하고 들어오는 게 도대체 뭐냐?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봐야 되는 게 국가 대 국가의 경제로 보자면은 중국이 수출이 늘어나고 미국 수입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무역 적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애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나 저러나 관계 없는 거예요. 자기들 이익이 늘어나니까. 회사의 입장은 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개가 엉켜 있기 때문에 이걸 갈라서 보기가 참 힘들어요, 실은. 설명을 하면 좀 복잡해지고. 그건 진짜, 그 트럼프는 절대 이해 못 하겠네. 그러니까. 그게 심해요. 철강벨트 쪽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이거 FTA 때문에 그럽니다. 누가 한마디 얘기해주니까 거기에 꽂혀 있는데, 초국적 기업의 계산, 국가 간 계산 이건 전혀 안 되는 애들이야. 그렇죠. 그게 글로벌 경제. 그렇죠. 글로벌 경제 그런 건데 그래서 오늘도 들으면서 헷갈리는데. 애플 스마트폰 하나 팔면 그러면은 거의 $60는 애플사가 먹죠. 나머지는 독일, 일본, 우리가 또 나눠 먹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 떨어지는 건 한 $5밖에 안 떨어져요. 그런데 국가 경제 입장에서 본다면 수출이 늘어나고. 중국의 수출은 확 늘어나는 거고.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수출이 늘어났으니까 수입이 늘어나면서 자기들은 손해고. 그리고 수출이 늘어나면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외환 보유가 늘어나요. 대금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예. 나중에 물론 애플사 갖고 가시면 다시.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안 보면은 한미관계도 똑같습니다. 한미 FTA도 크게 무척 복잡한 같이 문제네. 복잡하게 엉켜 있기 때문에 나라 대 나라만 나눠가지고 보기에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기 굉장히 말하기 어려워요. 트럼프가 지금 FTA를 폐기하겠다, 어쩌겠다 하는 거는 대표적인 논리가 뭐예요? 자기- 일자리를 잃었다? 예, FTA 일자리죠. 때문에? 예. 일자리. 어떤 분야에서? 왜냐하니까 제조업. 제조업. 예. 굴뚝산업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자꾸 트럼프를 보호무역주의라 이야기하는데 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트럼프 정부를 골드만삭스 정부라고 그러잖아요. 골드만삭스 정부. 예. 저기 월가에 금융자본에 장악되어 있는 정부예요. 절대 금융 쪽은 말 안 합니다. 오직 제조업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부 서비스 산업 쪽은 철저한 자유무역이에요, 이거는. 더 넓히자는 거죠. 금융산업은 FTA 하면서 완전 수익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미국은 경제 구조상 수익을 어디서 내냐면 서비스 경제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서비스 국가고. 수지에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 수지, 그다음에 지재권, 지적재산권. 그다음에 영화. 사업 서비스, 예를 들어 법률, 회계 이런데 그렇죠. 그거 여기서 다 예, 내요. 예. 서비스 산업은 세계 최강이에요. 우리가 아예 경쟁이 안 됩니다.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뭐 적자 이야기만 하고 우리가 흑자 보고 있구나 하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전 세계 상품 거래 결제 대금 있죠. 예. 물건 사고 팔고 하는. 이래서 돈이 오고 가는 것보다
자본 거래가 2배, 3배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계 경제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2012년에 발효가 됐으니까 이제 5년이죠. 예. 어느 정도 중간 평가는 할 시점이 되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뭐 10년 뒤에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그 사이에 우리 이제 대미 수출이 분명히 늘어났고 네. 그 다음에 대미 서비스 무역 적자도 늘어났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도 늘어났고 예. 그렇지만 미국의 대한 투자는 안 늘어났고. 네. 딱 그 가닥이 나오네. 그런데 우리의 대미 수출이 왜 늘어났냐를 네. 품목별로 따지면은 90%가 자동차. 현대차만 혜택을 받다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자동차는 유감스럽게도 관세 철폐가 안 된, 즉 FTA하고 무관한 품목이었죠.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요? 지금도 관세 철폐는 안 돼 있어요, 양국이다? 자동차 관세 2.5%는 5년 차인 2016년에 없어졌죠. FTA 때는 잘 됐다고 하는데 보니까 90%가 자동차인데 그 90%의 자동차는 관세 철폐가 안 된 상태에서 수출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좀 더 큰 틀에서는 교수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FTA를 추진했는데 여당 내부에서 사실은 많은 반대가 있었고 교수님 같으신 분들이 이론적으로 충분히 이걸 예측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그때 FTA 추진이 잘못이었다라는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지가 먼저 FTA 우리가 손해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럼 반대로는 미국이 손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익이었던 거 아니야? 이게 완전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 일반 시민들의 시선도 헷갈려 버리고 전문가들도 헷갈려 버리고 지금 협상도 헷갈려 버리고 지금 이게 이 스탠스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두가 지금 헷갈려하는 그리고 거죠. 그 FTA를 지지하던 그 소위 수구 꼴통들은 파란이래요. 광우병 때도 그러고 FTA도 그러고 맨날 반대만 하고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냐, 미국이 안 하자고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 또 기세가 등등해요. 가장 결정적으로 특히 올해 초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한미 FTA 없애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고 야 정말 잘된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이 담론이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렇다니까요.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사태가 뭐였냐.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따져서 분석을 해봐야죠. 분석적으로 접근해서 어느 게 맞는지를 따지는 거 외에 현재로서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거 수출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그것의 90%가 자동차 단일 품목입니다. 현대기아차가 돈을 많이 버니까 덩달아서 다스도 난리 났어요 지금. 다스도 매출이 몇 조대로 올라갔다잖아. 2조 5천. 그리고 해외 거는 다 지금 이시영이가 이명박의 아들이 다 사장이라는 거잖아요. 오 마이 갓. 다 본사도 옮기고 싱가포르로 옮기고. 190억 투자할 때요. 그게 99년 2000